한국어 능력 시험이 듣기 2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음료수가 왜 안 나오지? 어디 봐요. 돈도 넣었는데 왜 버튼이 안 눌리지?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2번 영화 보면서 먹을 간식을 좀 살까? 좋아.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팠어. 뭘 살까? 콜라랑 팝콘 어때? 3번 여러분은 저가 항공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저가 항공 이용객 수는 2008년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15년에 최고였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여 가는 곳으로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김포와 부산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민수 씨가 오늘 회사에 늦게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5번 곧 마감인데 아직까지 과제를 다 안 했으면 어떡해. 과제 제출 이번 주말까지 아니야? 6번 또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7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답을 많이 못 썼어. 다음번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8번 집에 과일이 하나도 없어. 올 때 사과와 바나나 좀 사오겠니? 네, 사과하고 바나나만 사면 돼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네, 한국전자 홍보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김은영입니다. 배정호 부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부장님, 지금 회의 들어가셨습니다.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십 번 내가 빌린 그 책, 나도 좀 봐도 돼? 난 다 읽었어. 그럼 내가 읽고 도서관에 반납해 줄래? 응, 그럴게. 언제까지 반납하면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늦지 않게 반납해 줘. 11번. 와, 오늘 날씨가 정말 후텁지근한걸? 내일 비가 오려고 이렇게 더운 건가?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참, 내일 야외 수업이 있다고 했죠? 비 오면 기온이 내려갈 테니 겉옷을 챙겨가요. 네, 혹시 모르니 그래야겠네요. 12번. 회원카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함께 잃어버렸어요. 카드 발급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에 다시 와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우편 발송을 원하시면 여기 신청서에 주소를 적어 주세요. 네, 그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그 가수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는데 표값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져. 너 예전부터 콘서트 가겠다고 아르바이트 한 거 아니었어? 학생 할인 가격도 그렇게 비싸? 학생 할인이 돼? 그건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야? 할인이 되면 콘서트에 당연히 가야지. 학생 할인 티켓으로 예약을 하고 표를 찾을 때 학생증을 보여주면 돼. 14번.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는 정해진 날짜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쓰레기 배출일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입니다. 정해진 요일 이외에는 쓰레기장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다 같이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오 번. 다음은 생활과 경제 소식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요리 후에 남은 식용유를 처리하기 어려우셨죠? 최근에는 이 기름을 이용해 비누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도 줄이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폐식용유에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 굳히기만 하면 됩니다. (16번) 주방장님께서는 30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며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3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한국 음식과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아이 학원을 뭘 그렇게 많이 보내요? 서너 개는 다니는 것 같은데요. 피아노 학원은 아이가 다니고 싶어 하고 나머지 학원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번.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먹으러 가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저는 점심 안 먹으려고요. 요새 살이 너무 쪄서 살을 좀 빼고 싶거든요. 무조건 굶는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굶는다고 살이 빠지지도 않고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19번. 요새 급하지도 않으면서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대. 구급차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사람들이 급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정작 급한 사람이 이용 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안 되지. 20번. 최 교수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강연에서 주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야 해요.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알리려 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 학교는 아침밥도 학교에서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아침밥을 먹어야 뇌가 활발히 운동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굶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침밥을 주게 되었어요. 점심도 학교에서 주는데 아침밥까지 학교에서 주려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할 일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 학교는 아침밥도 학교에서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아침밥을 먹어야 뇌가 활발히 운동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굶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침밥을 주게 되었어요. 점심도 학교에서 주는데 아침밥까지 학교에서 주려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할 일이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거기 만나 식당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몇 시에 몇 분 자리를 예약해 드리면 될까요? 저녁 7시에 20명이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이가 3명 있는데 아이 자리는 따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럼 20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용 식기와 의자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메뉴를 미리 주문해 주시면 오시자마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미리 주문하고 싶으시면 하루 전까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만나 식당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몇 시에 몇 분 자리를 예약해 드리면 될까요? 저녁 7시에 20명이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이가 3명 있는데 아이 자리는 따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럼 20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용 식기와 의자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메뉴를 미리 주문해 주시면 오시자마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미리 주문하고 싶으시면 하루 전까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100일 동안 전국 일주를 한 김동완 씨를 만났습니다. 많은 도전 중에서도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여름에 작은 섬으로 휴가를 갔다가 그곳 매력에 푹 빠졌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마을 분들도 편하게 대해주셔서 모처럼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은 멋진 곳들이 많구나. 그것들을 모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죠. 계속 자전거를 타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번에 못 가본 곳들을 자전거로 또 가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100일 동안 전국 일주를 한 김동완 씨를 만났습니다. 많은 도전 중에서도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여름에 작은 섬으로 휴가를 갔다가 그곳 매력에 푹 빠졌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마을 분들도 편하게 대해주셔서 모처럼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은 멋진 곳들이 많구나. 그것들을 모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죠. 계속 자전거를 타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번에 못 가본 곳들을 자전거로 또 가보고 싶어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기계를 하나 들여놓는 것은 어때? 밖에서 사 먹는 커피가 너무 비싸.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기계를 사고 매달 조금씩만 돈을 내서 원두를 사다 놓으면 각자 커피 사 마시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 텐데 말이야. 에이, 커피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똑같이 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아? 커피를 많이 안 마시는 사람도 많이 마시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내야 한다면 말이야. 아니면 커피값은 싸게 정해놓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율적으로 저금통에 돈을 넣게 하는 것은 어때? 이 돈에 부서 운영비를 합쳐서 원두를 사면 되지 않을까? 관리도 문제야. 기계를 사놓으면 누군가 기계를 싣고 관리하는 것도 번거로워. 조금 수고스러워도 사무실에 커피 기계가 있으면 모두의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들으십시오. 사무실에 커피 기계를 하나 들여놓는 것은 어때? 밖에서 사 먹는 커피가 너무 비싸.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기계를 사고
매달 조금씩만 돈을 내서 원두를 사다 놓으면 각자 커피 사 마시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 텐데 말이야. 에이, 커피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똑같이 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아? 커피를 많이 안 마시는 사람도 많이 마시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내야 한다면 말이야. 아니면 커피값은 싸게 정해놓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율적으로 저금통에 돈을 넣게 하는 것은 어때? 이 돈에 부서 운영비를 합쳐서 원두를 사면 되지 않을까? 관리도 문제야. 기계를 사놓으면 누군가 기계를 씻고 관리하는 것도 번거로워. 조금 수고스러워도 사무실에 커피 기계가 있으면 모두의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객들에게 문화재를 안내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밖에서 일하기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지만 보람도 매우 큰 직업이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저도 매일 우리 문화재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화재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알게 되는 것도 무척 재미있죠. 나라마다 문화나 문화재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문화나 문화재에 담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 종일 관광객들에게 문화재를 안내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밖에서 일하기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지만 보람도 매우 큰 직업이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저도 매일 우리 문화재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화재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알게 되는 것도 무척 재미있죠. 나라마다 문화나 문화재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문화나 문화재에 담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흡연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내 금연구역이 늘어나다 보니 흡연자들이 점점 길거리로 내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흡연자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나 길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간접 흡연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미 간접 흡연의 위험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담배도 커피나 차처럼 기호식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담배에만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흡연자들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흡연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내 금연구역이 늘어나다 보니 흡연자들이 점점 길거리로 내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흡연자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나 길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간접 흡연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미 간접 흡연의 위험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담배도 커피나 차처럼 기호식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담배에만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흡연자들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31번. 삼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인사는 사전적 의미로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표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상대에게 존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유명한 야구 감독은 그의 저서에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사를 잘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는 여러분도 인사를 받는 상대방도 모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는 사전적 의미로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표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상대에게 존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유명한 야구 감독은 그의 저서에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사를 잘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는 여러분도 인사를 받는 상대방도 모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3번. 삼십사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기업 마케팅부 오정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저희 회사가 최근 시장에 내놓은 청소기 슈퍼 싹싹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슈퍼 싹싹은 오랜 연구 끝에 미세먼지와 진드기까지도 한 번에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슈퍼 싹싹을 사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함과 불만족 요소를 소중히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슈퍼 싹싹의 보완과 다음 제품 개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만세기업 마케팅부 오정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저희 회사가 최근 시장에 내놓은 청소기 슈퍼 싹싹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슈퍼 싹싹은 오랜 연구 끝에 미세먼지와 진드기까지도 한 번에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슈퍼 싹싹을 사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함과 불만족 요소를 소중히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슈퍼 싹싹의 보완과 다음 제품 개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삼십육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치연구소 김은숙 소장님을 모시고 김치연구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김치연구소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진 김치를 찾아내고 그 전통의 제조 방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김치 종류가 많아요. 같은 김치라 해도 집집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달라 그 맛도 다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연구소는 이러한 다양한 김치의 종류와 제조 방법을 후대에 그대로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치 하나에도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젊은 세대들이 김치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도 개발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치연구소 김은숙 소장님을 모시고 김치연구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김치연구소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진 김치를 찾아내고 그 전통의 제조 방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김치 종류가 많아요. 같은 김치라 해도 집집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달라 그 맛도 다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연구소는 이러한 다양한 김치의 종류와 제조 방법을 후대에 그대로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치 하나에도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젊은 세대들이 김치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도 개발하고 있어요.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요리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집에서 간단히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요리 방송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인 가구가 늘었다는 점이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요리 방송에서는 혼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음식이나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하는 음식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죠. 또는 내가 만들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간접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도 요리 방송 인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 방송은 대부분 저녁 시간대나 밤 10시에서 11시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한참 배가 고플 때 방송을 하여 시청자들이 대리 만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렇게 요리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집에서 간단히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요리 방송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인 가구가 늘었다는 점이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요리 방송에서는 혼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음식이나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하는 음식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죠. 또는 내가 만들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간접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도 요리 방송 인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 방송은
대부분 저녁 시간대나 밤 10시에서 11시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한참 배가 고플 때 방송을 하여 시청자들이 대리 만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39번. 사십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황제 펭귄의 허들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황제 펭귄은 영하 50도가 넘는 남극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삽니다. 암컷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몸의 영양을 보충하러 떠나면 수컷 황제 펭귄은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품고 새끼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두세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보호합니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여 추위를 막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황제 펭귄이 힘들 때쯤에는 안쪽에 있던 황제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자리를 바꾸죠. 이런 과정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허들링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추위로부터 알과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협동하는 펭귄들의 지혜를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황제 펭귄의 허들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황제 펭귄은 영하 50도가 넘는 남극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삽니다. 암컷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몸의 영양을 보충하러 떠나면 수컷 황제 펭귄은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품고 새끼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두세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보호합니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여 추위를 막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황제 펭귄이 힘들 때쯤에는 안쪽에 있던 황제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자리를 바꾸죠. 이런 과정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허들링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추위로부터 알과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협동하는 펭귄들의 지혜를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찬국수라는 뜻을 가진 냉면은 차가운 면과 육수 때문에 오늘날에는 여름에 많이 찾는 음식이 되었지만 원래는 겨울철 대표 음식이다. 1849년 편찬된 전통 풍속에 관한 책인 동국세시기에는 냉면이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요즘에는 냉면이라 하면 크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으로 나누는데, 평양냉면은
반죽에 메밀을 많이 넣어 부드러운 면을 시원한 육수와 함께 내는 냉면이고, 함흥냉면은 고구마나 옥수수 전분을 넣어 쫄깃한 면을 매콤한 양념장과 함께 내는 냉면이다. 추운 겨울에 차가운 냉면을 먹는 것에서 이안치안, 즉 추위를 통해 추위를 이겨낸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들으십시오. 찬국수라는 뜻을 가진 냉면은 차가운 면과 육수 때문에 오늘날에는 여름에 많이 찾는 음식이 되었지만 원래는 겨울철 대표 음식이다. 1849년 탄찬된 전통 풍속에 관한 책인 동국생시기에는 냉면이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요즘에는 냉면이라 하면 크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으로 나누는데, 평양냉면은 반죽에 메밀을 많이 넣어 부드러운 면을 시원한 육수와 함께 내는 냉면이고, 함흥냉면은 고구마나 옥수수 전분을 넣어 쫄깃한 면을 매콤한 양념장과 함께 내는 냉면이다. 추운 겨울에 차가운 냉면을 먹는 것에서 이안치안, 즉 추위를 통해 추위를 이겨낸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기름에 볶을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평상시보다 평균 70배나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조리 방법은 고기를 물에 넣고 삶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미세먼지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많이 접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미세먼지라고 하면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기름에 볶을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평상시보다 평균 70배나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조리 방법은 고기를 물에 넣고 삶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미세먼지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많이 접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창업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4명 중 3명이 5년 안에 폐업한다고 하는군요. 1년이 채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도 19%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창업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성공적인 창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창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창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가게나 사업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떡볶이도 사람들이 일부러 먼 곳에서부터 찾아가는 가게들을 살펴보면 다들 그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갈아 양념에 단맛을 낸다든지, 감자 삶은 물을 넣어 떡에 양념이 잘 배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관심만 있다고, 자금만 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목적을 뚜렷이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창업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4명 중 3명이 5년 안에 폐업한다고 하는군요. 1년이 채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도 19%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창업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성공적인 창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창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창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가게나 사업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떡볶이도 사람들이 일부러 먼 곳에서부터 찾아가는 가게들을 살펴보면 다들 그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갈아 양념에 단맛을 낸다든지, 감자 삶은 물을 넣어 떡에 양념이 잘 배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관심만 있다고, 자금만 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목적을 뚜렷이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안 열풍이 불면서 피부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죠.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외모를 가꾸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남성용 화장품들도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화장품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약처럼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화장품 부작용 때문에 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붓과 같은 화장 도구들도 정기적으로 씻어서 사용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이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우리 피부에 닿게 되고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안 열풍이 불면서 피부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죠.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외모를 가꾸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남성용 화장품들도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화장품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약처럼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화장품 부작용 때문에 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붓과 같은 화장 도구들도 정기적으로 씻어서 사용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이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우리 피부에 닿게 되고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49번. (50번)